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설로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김성수 카카오그룹 의장, 검찰 압수수색에 괴로운 양성길 쌍방울그룹 회장, 그룹 승계 속도를 높이는 코롱과 한세그룹 오너가를 통해 기업의 선택과 후폭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은 사업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최근 김 의장이 카카오 모빌리티 전 직원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김 의장은 배재현 카카오 최고 투자 책임자,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지분 매각 과정과 결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그는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가 택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왜 하냐는 외부의 공격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경영권을 놓는다는 건 카카오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모빌리티의 성장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의 그룹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장을 맡은 그가 모빌리티 매각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그룹 울타리 안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키워나갈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니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년 매출을 2배씩 키우고 있는 카카오의 주력 계열사지만 수수료 문제부터 승객 골라태우기, 골목상권 침해 등과 같은 수많은 논란을 낳아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죠. 적극적인 M&A로 사업을 키우고 서비스를 다양화해온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보도 지난해 국감 이후부터 주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카카오의 그간 성장 공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같은 매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회사를 키워서 성장시키고 몸집을 불리는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는 뜻인데요. 공격적인 자회사 상장 전략을 펼치며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뱅크를 상장시켰고 모빌리티 역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다음 주자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었지만 1년의 논란에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내부 사업을 떼어내 따로 상장하는 것에 대한 여론도 점차 나빠졌습니다. 이는 카카오에도 독이 됐는데요. 결국 사업 확장에 애를 먹었고 상장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증시 분위기마저 가라앉으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가 낫다는 현실적 판단에 이르렀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 의장과 사측이 밝힌 매각 방침에 직원들 반발 기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배재현 CIO가 카카오는 메신저 회사인데 택시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아 파는 것이라는 김 의장과 같은 맥락의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해온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논리라면 다른 사업도 해선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김범수 창업자 주도로 이뤄진 카카오그룹의 사업 확장, 또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도 모두 멈춰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내뱉은 격인데요. 매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빌리티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 직접 마이크를 든 김성수 의장. 정작 직원들은 납득시키지 못한 채 매각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가뜩이나 꼬여버린 매각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추진한 신사업이 규제로 가로막히자 이제는 성장을 위한 매각이라고 설명하는 경영진의 태도,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성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할 듯합니다. 경영에만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논란으로 회사 이름이 오르내려선데요. 지난해 이스타항공, 올해는 쌍용자동차 인수전에서 각각 고배를 마시며 달갑지 않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요. 최근엔 정치권과도 얽히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죠.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요. 이 문제로 최근 검찰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 CB가 문제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쌍방울의 CB 거래 과정에 이 의원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쌍방울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얼마 전 호소문까지 내고 이 의원과 친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CB 거래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받은 건 맞지만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인멸도 없었고 CB 발행과 연관된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도 일절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계에선 호소문을 낼 정도로 입장을 밝혀야만 했을 양 회장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이런저런 이슈로 얽힌 기업의 한계도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을 내놓는데요. 쌍방울이 호남을 연고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 이 의원 대선 후보 시절 기명 후원금 명단에 경영진들 이름이 여러 명 등장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쌍방울그룹은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의지와 상관없이 본업과 무관하게 주목을 받는 상황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도 지속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용열 코오롱 명예회장 장남인 이기호 코오롱글로벌 부사장이 계열사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코오롱그룹 핵심 계열사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건설과 상사 부문의 기존 코오롱글로벌과 자동차 부문 신설법인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으로 인적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그룹 내에서 수입차 유통과 판매를 담당했던 자회사 코오롱아우토와 코오롱오토모티브, 코오롱제이모빌리티가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산하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기존 건설 상사 부문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코오롱스포렉스 등 자회사는 코오롱글로벌에 남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분할 취지에 대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설범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수입차 유통 판매 중심의 사업 구조에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와 중고차 사업을 더해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 측 모범 답변일 뿐이고요. 시장은 이용열 회장의 아들 이기호 씨가 그룹 계열사 대표로 포지션을 바꾼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사업부의 부사장이었던 그가 신설 모빌리티 사업부 대표가 된 건 경영 전면에 나섰다는 걸 의미해서입니다. 재계에서도 이 대표가 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표로 나서면서 기존 사업 말고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관측을 반영하듯 이 대표는 미래 성장 전략 수립과 신사업 발굴, 재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그룹 내 비즈니스 간 시너지를 통해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도 선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그룹 내 호텔과 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 비즈니스와 연계한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달 초 유명 디자이너 우영미 씨의 처녀 정유진 씨와 화촉을 밝히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부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까지 하객만 1000여 명에 이르는 등 세간의 큰 화제와 관심을 끌어모은 그였는데요. 그랬던 그가 회사에서는 이제 실적과 성과를 내야 하는 위치에 새롭게 올라선 만큼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도 많습니다. 그간 여러 계열사에 몸을 담으며 받아왔던 경영 수업을 토대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이 대표의 그룹 장악력도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캐주얼 의류 회사이자 TBJ, 엔듀, 버커루, NBA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한세그룹 상장 계열사 한세MK가 같은 부문의 비상장 계열사 한세드림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한세MK와 한세드림은 나란히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세MK가 20, 30대를 겨냥한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세드림은 어린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인데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업황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한편 영업망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경영 승계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한세 예스24그룹은 현재 창업주인 김동영 회장의 세 자녀가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김 회장의 장남인 김석환 한세 예스24홀딩스 대표는 지주사와 문화 콘텐츠 사업을, 차남인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가 의류 OEM 사업을, 막내딸 김지원 대표가 패션 브랜드 사업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 중 막내딸이 맡고 있는 한세MK와 한세드림이 이번에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흡수합병을 통해 이들 오너 일가 2세의 자녀, 3세의 존재감도 부쩍 커졌다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김 회장의 손자이자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의 장남인 2014년생 김규현 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만 8세인 김군이 보유하게 되는 한세MK 주식 비중은 5.72%, 주식수만 무려 172만 주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김군은 한세MK의 최대 주주인 한세예스24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오너 일가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김 회장의 손자인 김군이 2대 주주라는 뜻이죠. 여기에 김군은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에서도 보통주 54,800여 주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오너 3세는 또 있습니다. 김 회장의 막내딸 김지원 한세MK 대표의 아들로 합병 후 한세MK 주식 12만 9천여 주를 보유 중입니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주식이 추후 오너 3세로 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회사의 지배력을 2세들이 공고히 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자녀인 3세들도 일찌감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이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인데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세 승계 작업도 일찌감치 시작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의류 계열사 합병을 3세 승계 작업의 신호탄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성수 의장, 양성길 회장, 이규호 부사장, 이대주주 김기용군을 통해 모빌리티 매각 반대 움직임에 부딪힌 카카오, 정치권과 얽혀 흔들리는 쌍방울, 승계 작업 속도를 높이는 코롱과 한세의 오너가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를 만든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매각 계획을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